수정 신고와 가산세 우리 마지막 파트인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얘를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학습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안드로메다로 보낼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인데 얘를 이제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면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만 나와요. 이게 약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 패턴을 제가 익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 393페이지를 할 거고요. 393페이지를 할 거고 요 설명은 지금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산세 부분이. 그래서 무작정 제가 여러분들을 잡고 끄집고 갔다가 다 이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이 부분 돌아와서 제가 다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 예제 따라하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따라하기. 회사 코드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회사 코드가 어느 것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어느 것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대죠? 8000번대죠? 8000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8000. 8000이 아니네. 잠시만요. 지금 8100번대 팔령산업이라고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여기로 들어오죠. 나중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시고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기 숫자가 있으면 1월 2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숫자 계속 있네. 아니면 12월 1일부터 12월 1일 이렇게 뭐 어쨌든 들어가 보면 없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어있는 양식지만 있으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비어있는 양식지. 저는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1일로 들어가니까 안 뜨게 되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자료입니다. 이기 예정 신고 시가 언제예요? 이기 예정 신고 시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이기 예정이죠. 맞죠? 얘 신고서에 넣어야 되는데 누락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기 예정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 확정에 넣으시면 돼요. 누락된 거를 넣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기 확정에 넣으시면 돼요. 누락된 자료이다. 2021년 2기 확정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과세표준 명세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실제 요거는 잘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잘 요구되지 않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근데 이제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잘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라?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가산세는 이제 나올 만한 애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친구들만 기억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되 앞에 예제와 상관이 없으니까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7월 23일 날 제품을 판매했고요. 자, 판매하면 유형이 뭐죠? 매출. 세금 계산서니까 유형은 과세. 여기에 여기 유형 한번 적어볼게요. 매출 과세입니다. 매출 과세. 누락분은 어디 입력하냐면 7번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8월 30일 날 경일전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했죠. 유형은 뭐죠? 매입되죠. 여기는 세금 계산서니까 원재료니까 뭐죠? 과세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2번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요거를 이제 누락분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요거. 여기 부가가치세에 가서 여기 7번에 클릭을 합니다. 7번이 지금 보다시피 예정신고 누락분이라 되어 있죠. 맞죠? 여기 이제 3,000을 한번 넣어보세요. 입력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넣었는데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고 보면, 요 7번이 오른쪽에 위에 가보면, 여기에 넣었습니다, 여기. 여기 세금 계산서, 여기 33번. 이 33번에 들어가는 애가 뭐냐면, 매출 과세. 얘는 매출 영세. 얘는 매출 수출.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매출 카과, 매출 현과, 매출 건별, 전부 다 34번. 매출 과세, 매출 영세, 매출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34번. 7번에 이제 33번에 들어가는데 여기 3천만 원 넣고 엔터 딱 치면 자동으로 300이 붙어요. 자, 붙고 얘를 이제 왼쪽에 가보니까 7번에 지금 들어온 게 확인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2천만 원에 200만 원 얘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는데 여기 2천만 원 넣어도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의심하시면 돼요. 200만 원 여기 있네. 2번, 12번요. 12번. 12번은 입력하는 칸이 두 개예요. 어떤 화면이냐면 이 칸과 이제 이 칸이 이제 입력하는 칸인데 또 여기 39번에도 숫자를 넣으면 입력이 안 돼요. 39번은 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39번에 숫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는 38번에 넣으시면 돼요. 38번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근데 얘는 지금 옆에 200만 원이 자동으로 안 붙죠.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칠 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누락을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어요. 외출은 자동으로 색이 뜨니까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매입은 자동으로 안 떠요. 그 이유는 영세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세의 누락분도 여기 넣어요. 그러면 얘는 100% 10% 관계인데 얘는 10% 관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입력되었어요.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두 가지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37번에 37번 빼기 여기 40번 하면 세액은 얼마죠? 세액이 얘입니다. 맞죠? 여기 저거 빼면 얼마죠? 100만 원. 자, 질문 한번 또 하겠습니다. 누락된 납부세액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두 건을 누락을 한 거죠. 두 건을 누락하면서 누락된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이죠.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르게 했어요. 누락된 납부세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은 37 빼기 40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200이고 얘가 200이에요. 그럼 0이죠. 그럼 누락된 납부세액이 0이죠. 그러면 가산세 없습니다. 거꾸로 얘가 200이고 얘가 300이에요. 즉 마이너스 100이 나오죠. 그럼 누락된 납부세액이 없는 거죠. 환급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가산세 없어요. 지금처럼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처럼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가산세가 붙는데 여기 보시면 이 100만 원을 여기 26번 칸 보이십니까?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클릭하면 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바뀌십니까? 여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클릭하면 딱 하면 이제 바뀌었어요. 맞죠? 그 다음 여기에 일단은 그냥 따라오세요. 여기 신고 불성실 안에 보면 과소 초과 환급 71번 있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 납부 지연이라고 73번 있죠. 제가 화면 조금 키울게요. 자, 여기와 여기에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자, 100만 원 일단 하고 엔터 딱 칠게요. 자, 여기서 내기. 됐습니까? 제가 주문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에 10%의 25%는 얼마일까요? 10%의 25%.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곱할 거냐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산기 이렇게 되죠. 100만 원에 10%는 곱하기 0.1.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곱해요. 10% 이렇게 잘 안 하고. 뭐 결과값은 똑같아요. 곱하기, 그 다음, 요게 몇 퍼센트? 25. 0.25. 답은 얼마? 오케이. 얘 25,000원 넣으시면 됩니다. 왜 이러냐고 질문은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10%의 25%. 일단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여기에, 10%의 25%, 0.025 곱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결과값은 똑같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냥 0.025, 이렇게, 물론 그렇게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의 0.25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납부지원에서 100만원. 하고 엔터 딱 치면, 창이 딱 뜹니다. 되십니까? 얘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좀 그런데, 2022년 1월 25일 신고고, 이 예정은 언제 신고냐면, 2021년 10월 25일 신고예요. 7, 8, 9에 대한 신고는 10월 25일이죠. 보통 문제에서 제시되죠. 그래서 당초 납부기한은 2021년 10월 25일. 자, 이번에는 2022년 1월 25일. 92일 뜨죠? 확인 누릅니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전 수업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로 전전 수업에는 100만 원에 엔터를 딱 치면 창이 안 떴어요. 창이 안 떴어요. 지금처럼. 이해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금 위에 이 관계가 뭐냐면, 10% 곱하고, 그 다음 25% 곱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100만 원에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일수 92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날짜는 제시를 해줘요. 과거 시험에는 92일에 제시해줘서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외우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시험은 이렇게 안 해요. 창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시험은 날짜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자동으로 90일이 돼서 확인을 누르면 계산 결과값이 나와요. 아까 계산대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산기 두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100만 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92일 하고 엔터 딱 치면 결과가 사실 똑같아요. 맞죠? 저는 이렇게 계산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과거 기출문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92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과거 기출문제. 그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가상적으로 내가 넣어주시면 돼요. 92일인데 91일로 나와. 그럼 얘를 1월 24일로 바꾸면 되지 뭐. 이해갑니까? 문제에서 90일로 나와. 그럼 얘를 1월 23일로 바꾸면 되지 뭐.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과거 문제는 날짜를 제시를 안 해줘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업태 및 종목 나오죠? 업태 및 종목. 여기에 과표 명세어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뭐 누르냐면 요거 눌렀어요, 요거. 깜빡, 빨라갔나요? F4. 요거는 이제 극히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제조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전자제품이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넣고 요거는 이제 면세입니다. 자, 면세는 도소매죠. 도소매. 도서죠. 도서. 현재 문제에서 점 있잖아요. 점을 입력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점을 입력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도소매 쓰시면 되고 여기 금액은 넣을 게 없고요. 요 금액은 뭐냐면 요 9번의 요 값이 여기 합계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 합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B, C, D라고 했을 경우에 A, B, C, D의 합계예요. 그래서 여기 9번 라인에 해서 여기에 3,000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30 플러스 엔터. 그렇게 하면 이제 얘가 되죠. 과세표준 명세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말고. 그래서 답은 끝났어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해석은 끝났고 여기 답지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얘랑 얘고요. 여기 입력을 했죠. 요거는 기존 것이 이제 블록이 된 겁니다. 기존 것이 블록이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밑에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지원 발급 있었나요? 네, 이거 좀 설명 안 했네요. 잠깐만요.
요거 지연 발급이에요. 요거 설명 안 했네, 제가. 7월 23일 날 물건을 판매를 하면 8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되죠. 맞죠? 근데 내가 요거를 놓치면 지연 발급이라고 하는데, 요 지연 발급 가산세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지연 발급은 여기 가산세 여기 가서 26번 가산세에 가서 지연 발급 여기에 3,00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났어요. 지연 발급. 그래서 이제 정답을 보면 지연 발급 됐죠, 맞죠? 요거 25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를 25, 이제 오답입니다, 오답. 25로 바꾸고, 얘를 75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는 책이 나오고 나서, 나올 때까지 문제가 안 나왔다가, 책이 나오고 나서 문제가 나는데,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틀렸어요. 틀렸고, 요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맞죠?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2021년도 시험에부터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답은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25일 신고 납부하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시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4월부터 6월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뜨니까 그냥 요 상황에서 여기 있죠, 여기 요런데 얘를 클릭하고 아니요 하시고 엔터 이렇게 하면 날려서 이 화면 상태에서 이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원래 시험은 4월부터 6월로 진입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 칠 때도 이제 4월에서 6월로 진입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화면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은 매출 과세죠. 1번. 매출 과세는 1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학습 목적이니까 매출 과세는 1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은 우리는 매출 수출이라고 하죠. 자, 매출 수출은 6번입니다. 6번. 매출 수출은 6번. 자, 그 다음 2기 1기 예정신고 시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시 누락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출 카과죠. 매출 카과. 그 다음 그 금액은 얼마냐면 3천만 원 부가세 별도였다. 가산세는 나중에 계산하고, 일단은 얘네 어디에 넣냐면 6번에 넣습니다. 6번이란다. 7번에 넣습니다. 7번에 넣는데 7번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실제 시험 칠 때는 7번까지만 적으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옆에 보면 아마 4번일 겁니다. 34번. 34번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됐죠? 이렇게 하고 이거 지웁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번 여기 요거 넣으면 됩니다. 100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거 6번. 자, 6번에 보면 요런 화면이 있죠. 자, 영세에 되어 있고, 영세 기타, 영세는 이제 요게 매출 영세고요. 얘가 매출 영세고, 매출 영세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출분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매출 수출은 6번에 넣습니다. 6번에 넣으면 세액이 안 뜨죠. 4천만 원 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7번에 오른쪽 34번이죠. 34번에 3천에 3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매입 자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듯 보이는데 하다 보면 또 이해가요. 세금 계산서 수취한 요 7천만 원인데 요거 이렇게 따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10 더하기 11. 그러니까 10번에 얼마 넣을지 11번에 얼마 넣을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고,
이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7천만 원 안에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 얘는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은 11번입니다. 11번.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500은, 이 500은 접대는 불공이죠. 불공은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을게요. 불공은 지금 현재 10 또는 5알이라 할게요. 11과 그다음 16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11번이 맞죠? 10번이 맞죠? 맞죠? 지금은 이제 10번하고 16, 즉 불공은 두 군데예요. 불공은 두 군데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10번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내용상 요 7천만 원 안에 1,000만 원이 있고 5천만 원, 500만 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7천만 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1번 얼마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11번이 지금 얼마인지 나왔죠? 얘가 얼마죠? 여기는요? 6천이죠. 10번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 6천 안에 지금 이미 불공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별도로라는 말이 나오면 500만 원 추가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16번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에 500만 원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패턴이에요. 항상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10번에 가겠습니다. 10번에 이거 보고 10번에 가서 6천에 주의할 점이 세액이 안 떠요. 그래서 6천만 원에 600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에 가서 고정자산 매입분이죠.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16번에 가서 입력이 안 돼요. 16번 입력 안 된다는 말은 오른쪽을 힐끗 한번 보면 되죠. 참고로 우리 시험에는 이 부분을 입력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공은 50번에만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50번, 50번에 가서 500만 원에 50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5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네, 키보드가 숫자 지 마음대로 치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10 더하기 11은 7천이 맞죠? 맞고 그 다음 1,000만 원 11번 맞고요. 그 다음 불공 500만 원에 50만 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거 뭐야? 매입카 과자 맞죠? 매입카가는 14번이에요. 14번 또 입력이 안 돼요. 오른쪽 하단으로 가야 되는데 14번이 또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일반이랑 고정이랑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재료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일반에 넣으시면 되겠죠. 맞죠? 아마 41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4번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4번에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일반하고 고정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나눠져 있습니까? 14번 클릭하고 41번 이렇게 나오죠. 일반이랑 고정이랑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얘를 400에 40으로 쪼개줘야 돼요. 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400에 40이라고 해줘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기타 자료 가겠습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 중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지연 발급하고 동일하게 가산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연 발급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퍼센트를 외우실 필요 없는데 0.5%입니다. 지연 발급 0.5가 아니라 1%입니다. 1%. 자동으로. 건수는 얼마? 한 건으로 1,000만 원이고 매입 세금 계산서 중 100만 원은 공급 시기가 5월이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죠? 6월 10일까지가 정상이죠. 6월 10일 놓치면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죠? 1월 25일까지죠. 1월 25일 사이에 하면 지연 수치가 됩니다. 지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수치하였으니까 6월 10일과 1월 25일 사이가 되죠. 맞죠? 요 사이.
그러니까 정상 발급한 것부터 확정 신고 기한 그 사이를 지연이라고 합니다. 얘를 지연 수치. 얘가 0.5%입니다. 이렇게. 퍼센트는 우리 실기할 때는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자동 계산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산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는 지연 발급으로 제가 가라 그랬죠? 여기 1,000만 원. 1% 자동 계산되는 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다음 얘가 지연 수치죠? 바로 밑에 커서 나와 있네요. 100만 원. 자기가 알아서 0.5% 계산이 됩니다. 되십니까? 네. 이 위 자료 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으며 부속 서류는 작성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알겠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여기 클릭하면 돼요. 아무 데나 한번. 요쪽에 공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를 쳐다봅니다. 여기를 쳐다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누락된 납부세액은? 이렇게 제가 질문했죠? 자, 누락된 납부세액은 제가 다른 표현으로 37 빼기 40은? 정답은 얼마? 300이다. 맞죠? 300.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가산세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300에서 100 빼면 0이죠. 0을 빼면 300이 나옵니다. 자, 이 300을 여기 다시 가서 여기 71번 칸에 안착시키겠습니다. 300만 원 엔터. 10%의 0.25. 10%의 0.25. 75,000원 뜨나요? 75,000원.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3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300. 미나비스가 지금 며칠이었죠? 내려가 버렸다. 91일이죠, 맞죠? 그래서 딱 치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 10월 25일 아까랑 똑같이 날짜는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2022년 01 하고 뭐 하면 돼요? 24 하면 되지. 24. 그러니까 91일 뜬다, 맞죠? 확인.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자, 갑니다. 자, 뒷장 보세요. 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틀렸어요. 지연 발급. 요거 25. 요게 7만 5,000원이죠? 7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미발급 그 칸에 넣었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연 발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십니까? 요거 틀린 거예요. 요거 틀린 거예요. 요거 75,000원이 돼야 돼요. 이건 또 틀린 거죠. 요거 프로그램 밑에 다 보고 좀 수정 좀 해놓으세요. 프로그램 밑에 다 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또 리셋 시킬게요. 자, 리셋 시키는 방법은 여기 조회 누르시고, 조회 누르니까 다 리셋 때문에. 맞죠?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스페이스바 이렇게 딱 치면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 전공의 202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언제 한다? 1월 25일 하려고 한다.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포함. 요거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여기도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세금 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은 우리는 얘를 매출 과세라고 하죠. 세금 계산서 매출은 매출 과세라고 합니다. 얘는 몇 번? sorry. 매출 과세라고 하면 안 되지. 얘는 매출 과세 맞죠? 얘는 매출 과세. 얘는 몇 번? 1번. 자, 요거 1번. 얘는 영세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 영세라고 하죠? 매출 영세는 몇 번? 5번입니다. 5번.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수라고 하면 수익 금액 제외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제시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 이 수를 제가 했어요. 수라는 뜻이 수익 금액 제외. 고정산업 매각대금도 우리는 유형이 매출 과세가 되겠죠. 얘는 1번. 자, 요거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가서, 여기 두 개가 1번이죠. 두 개가. 그래서 여기 1번 칸에, 1억 4천이라고 넣고, 세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 5번 칸, 여기죠. 5번 칸. 5번 칸에 가서 얼마 넣는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얘가 몇 번으로 가는지만 알면 되죠. 입력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내용. 이거는 구입이니까 매입, 법인카드니까 뭐죠? 과 이렇게 됩니다. 얘는 몇 번이냐면 14번. 자, 14번은 41번 일반이랑 42번 고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얘는 지금 무엇을 샀죠? 비품 샀죠? 자, 유형, 무형 자산은 고정이에요. 그래서 42번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상 14번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4번에 클릭을 하시고 요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일반하고 고정으로 신용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42번 칸에 1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세액이 자동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세액도 10만 원이라고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자, 이번에 예정신고 시 누락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여기 적어 볼게요. 세금 계산서 일단 종이 발급하면 얘는 일단 가산세 대상이 되죠. 맞죠? 가산세 대상이 되고, 가산세 어디랑 똑같냐면 지연 발급에 가산세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에 넣으시면 돼요. 지연 발급 가산세. 가산세는 아까 26번이었나요? 맞죠? 거기에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지연 발급 가산세. 퍼센트까지는 안 중요하다고 했고, 일단 얘는 이제 유형이 매출 과세이죠. 자, 매출 과세에 대한 누락부는 7번 칸에 들어가고, 얘가 아마 거기 32번에 들어가겠죠?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딱 가다 보면 32, 33, 34, 35 딱 보면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혹시 유형아시는 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어디서 사업상 증여라는 말 배웠냐면 간주 공급
부가세 이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간주 공급. 간주 공급에서 사업자 증여. 즉, 내가 제품을 거래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얘는 판매의 느낌은 아닌데, 부가세법에서는 매출로 인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가와 시가 중 무엇으로 적용하냐면, 시가로 적용을 해요. 세법은 무조건 시가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은 무조건 시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품 50만 원, 6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60만 원을 거래처 선물입니다. 유형이 뭐라고 하죠? 그 얘를 무증빙 매출 건별이요. 매출 건별 무증빙. 얘도 지금 7번 중에서 무증빙은 즉 세금 계산서와 영세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몇 번에 넣냐면 33번에 넣습니다. 소매 매출 카드 결제는 우리는 그냥 매출 카과라고 하죠. 매출 카과. 매출 카과도 몇 번에 들어가냐면 7번에 들어갑니다. 매출카가 7번에 들어가고 얘도 33번에 들어가겠죠. 여기까지가 세 가지가 매출이고요. 여기에 수라고 하나 적어 놔주세요. 수익 금액 제외라는 뜻입니다. 수익 금액 제외.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자, 요거는 매입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원래는 파란색이 매출인데 매입인데 지금 내가 색깔을 반대로 했네.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몇 번에? 12번 칸에. 맞죠? 12번 칸에 30 모르겠습니다. 38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38번 정도 될 거예요. 38번에 넣으시면 되고. 근데 지금 1월 25일에 수치했죠. 한 번 더 그림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발급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이때였는데, 그 다음 달 10일, 맞죠? 다음 달 10일.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예전 신고 누락 본이니까, 이게 언제 거죠? 이기니까. 예를 들어서 7월 거래였는데, 그러면 8월 10일까지가 정상이고, 이해가시죠? 신고기한, 확정 신고기한은 쭉 뒤로 가서 언제까지? 1월 25일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연수치라고 합니다. 얘를 지연수치 가산세입니다. 요거는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누락 3개, 매입 누락 1개를 입력해 봅니다. 매출 누락 3개, 매입 누락 1개. 제일 밑에 거 일단 놔두시고. 아시겠죠? 입력해 봅니다. 시작! 자, 입력할 때는 저기 세 칸은 여기 7번에 클릭한 상황에서 33번이 세금 계산. 이게 좀 잘못됐다 했죠? 여기에 33번이 아니라 34번이네요. 여기 33번이, 여기 33번이네요. 얘가 2,500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 여기 34번이에요. 여기 34번. 잘못 적어놨어요. 34번에 적어야 되는 숫자는, 부가세 포함 132만 원은 120만 원에 12만 원이에요. 120만 원하고 60만 원 합하면 180만 원이 되죠. 맞죠? 이렇게. 요 세 건에 대해서는 33번이에요. 34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60만 원과 요거는 이제 부가세 포함이에요. 이게 별말 없으면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세 별도라고 했기 때문에 120만 원에 12만 원짜리 132만 원 이렇게 됩니다. 120만 원하고 60만 원하고 합하면 180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십니까? 네,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 이제 매입 쪽에는 전자세금 매입 여기 38번에 1,000만 원에 요거 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숫자입니다. 여기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이제 12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죠? 12번 이렇게 확인되고, 이제 7번에 들어온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이제 가산세 이제 두 가지 넣어 볼게요. 가산세는 일단 지연 발급 칸에 가서 공급 가액 2,500만 원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엔터 하시고, 또 지연 수치, 여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5만 원 이렇게 가산세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누락된 납부세액은, 자, 누락된 납부세액은 여기서 얘를 빼면 됩니다. 맞죠? 얼마죠? 168만 원을, 자, 지금부터,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가산세 넣고, 가산세 누르고, 71번에 168번 누르시면 되고, 168만 원. 168만 원 곱하기 10%의 곱하기 25% 42,000원이죠? 42,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숫자랑 항상 똑같이 떨어져요. 이 숫자랑 똑같이 떨어져요. 168만 원 상. 지금 기간이 2기니까 얘를 25로 바꾸세요. 여기 2021년 10월 25일, 2022년 0125 이렇게 92일로 잡히죠? 확인하면 38640 이렇게 뜹니다. 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전자신고에서 만원 적용받았죠? 전자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 18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18번 클릭이 안 돼요. 맞지요? 그럼 19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8번이 입력하는 창이 열려요. 18번에서 참고로 여기에 답을 적을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답을 적을 일은 없고 여기 클릭해서 만원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되십니까? 마지막 하나. 제가 지금 수라고 적은 것이 두 개죠. 수가 요거 하나 수였고 또 하나 뭐가 수였냐면 얘도 수죠. 이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데 과세표준명세에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일단 선택해서 9번 라인에 그립니다. 여기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고정자산배가 금방 봤던 고정자산배가 그리고 간주공급 그리고 간주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기타 900번대 매출 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금방 봤던 시피 4,0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클릭해서 4,060만 원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야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거랑 동일해야 돼요. 맞죠? 요거랑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얘를 뺀 나머지를 여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뺀 나머지를 여기 적으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186800000 빼기 여기 요 값 40600 땅 하면 이 값을 여기 28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146200 플러스 146200 플러스 탕 하면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동일해진 것이 확인되죠. 얘가 뭐냐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과세표준이 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설이 돼요. 시간이 약간 급박해서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 답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 답 확인해 보시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한 게 쭉 그대로 있어요. 쭉 그대로 있는데 제가 어디 가보냐면 요거 있죠, 요거 답지가 오른쪽에 있어요. 515페이지.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요거 틀렸죠?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얘 뭐라고 되어 있죠? 아, 요것이 틀린 게 아니라 얘가 틀렸죠. 얘가 틀렸죠. 42,000 돼 있나요, 지금? 요걸로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537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팔령산업, 여기도 팔령산업이네. 2021년 2기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나머지는 이제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배출액,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얘가 뭐죠? 매출, 과세죠. 세금계산서의 매출은 100% 매출 과세입니다.
매출 과세고, 몇 번에 넣느냐면 1번에 넣습니다. 자, 직수출액은 공고가액 8,800만원, 직수출액은 몇 번에 넣는다? 매출, 뭐죠? 얘는 매출, 수출. 매출 영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매출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수출의 키워드는 직수출. 영세의 키워드는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로컬 LNC. 일단 얘는 몇 번이다? 6번이 됩니다. 요거 두 개 입력 한번 해보세요. 보다시피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 자료 가볼게요. 매입 자료. 자, 매입 자료가 공식, 즉 패턴처럼 떨어진다고 했죠. 공식 또는 패턴처럼.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전자세금에서 과세 매입액. 얘는 일단 몇 번이냐면 10번하고 11번. 10번 더하기 11번입니다. 그래서 10번에 얼마를 넣고 11번에 얼마를 넣고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 중에 접대비에 관련 매입액이 이 중에라는 말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접대비에 관련된 거. 얘는 10 또는 11과 and 16번에도 들어가요. 두 군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더 읽어볼게요. 나머지는 위 매출 자료 과세 매출 관련된 뭐다? 상품 매입이다. 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11번이 고정자산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품 매입이라는 것은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갈 일이 없겠죠? 10번에 이 숫자가 들어간다는 말이고, 접대비에 관련 매입액은 어떤 고정자산에 관련된 거다라는 말은 일단 없어서 좀 문제가 좀 있지만, 얘는 이제 10번에 들어가는, 여기, 맞네. 이것도 애매해요. 11번이 없고, 10번하고 16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번에는 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11번에는 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접대비는 지금 10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 중에 자, 요 부분 입력합니다. sorry 하나만 더 하고 법인카드 매입액 이건 14번입니다. 14번. 이 14번은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일반하고 고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얘도 똑같은 말이에요. 얘도 일반이고요. 얘도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직원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고정 아니죠? 이게 아마 41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입력할 때는 여기 10번에 요 칸 주의할 때 여러분이 입력하고 나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안 돼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전히 시험 칠 때 되면 요거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 맞추고 틀리는 격이죠. 132 플러스 엔터 딱 하고 여기도 132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고 일단 16번에 이제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16번의 부분에 접대비에 관련된 거 50번에 51번, 52번은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번 공지받지 못할 거 5500 플러스 550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이죠. 이 부분. 법인카드 매입액에 대해서는 14번 우측 하단에 보면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매입에 넣어야 되겠죠. 11 플러스 엔터 11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예정신고 누락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은 이제 매출 과세는 일단 우리 친구 누락은 7번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 7번에 대한 누락인데 얘가 매출 과세 33번 얘는 매출 영세, 매출 수출, 매출 과세, 매출 영세, 매출 수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4번. 그러면 얘는 33번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은 여기 12번입니다. 12번에는 38, 39밖에 안 들어가요. 얘는 세금 계산서 매입은 무조건 38번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입력하면 이렇게 되겠죠. 7번에 입력이 안 되니까 우측 상단 33번에 2천만원 2천만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되고
여기는 이제 12번에 입력이 안 되니까 우측으로 와서 38번에, 여기도 조심할 거. 1000만원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가 이제는 마탱이 가나 보다. 1000만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 옆에 안 떠요. 맞죠? 그 다음 여기에 100만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기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2022년 1월 25일 직접 국세청 홈택스.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단어, 홈택스라는 단어 또는 전자신고라는 단어,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18번에 만원에 대한 공제를 해줘야 돼요. 18번. 여기에 만원. 세액 만원입니다. 세액 만원. 그런데 18번이 나중에 클릭이 안 될 거예요. 18번이 클릭이 안 되니까 19번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18번으로 가셔야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입니다. 신고 불성시 과소 요거는 입력 한번 해보시고, 미납일수 92일도 요거 한번 해보시고, 발급이나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 지연 전송, 미전송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가산세 제가 테두리만 조금 집어드릴게요. 잠시만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 일단은 여기 18번에 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18번 만원이 안 되니까 19번을 클릭하고 여기 18번에 가라. 여기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산세 27번, 26번에 있는 가산세가 왜 클릭이 안 되지? 여러분들 지금 클릭 안 돼요? 네? 왜 가산세 클릭이 안 되지? 잠시만요. 지금 아까 이제 만원 넣는 거는 18번에 이제 넣는 방법은 19번 클릭해서 넣으라고 했고, 가산세 여기 클릭이 되네요. 지금 요런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요 가산세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정성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 이 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가산세가 뭐냐면, 여기 있는 71번 요 칸이랑, 그 다음 요 납부지연, 위에 것이 신고 불성시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 요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요 두 개 넣는 방법은 제가 지금 힌트 드릴게요. 우리 매번 했던 거. 여기서 키보드가 조금 안 좋아졌다 진짜.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 얘를 뺀 거 아시겠죠? 그걸로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19번을 클릭한 상황에서 오른쪽에 18번의 오른쪽 칸, 여기 그 밖에 경감세액공제 이 칸에 들어가서 만원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혼자 하고 있었군요. 이게 만원. 네, 키보드가 진짜 안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신고 불성시과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런데 공간에 클릭을 딱 하면 이제 오른쪽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 200만원과 요 100만원에 대한 차이 얼마죠? 네, 여기서 요거 빼는 거 100만원이죠. 92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26번 우측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71번 여기에 100만원 칩니다.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10%의 25% 그래서 100만원에 곱하기 0.1 곱하기 0.25 이렇게 그러면 25,000원이 되죠? 여기 25,000원.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제 여기랑 동일한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100만원 이렇게 치고 엔터 치고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면 이 92일 맞추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시험에는 요 두 개 날짜를 아예 지정을 해줄 거예요. 날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과거 문제는 그냥 92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억지로 92일을 맞추는 겁니다. 어제 외우고 있죠? 2021, 1025.
네, 키보드가 진짜 이상해졌네요. 2021 1025 2022 0125 하면 91 나옵니다. 91일 맞추려면 24일로 바꾸면 되고 90일 나오면 뭐 23일로 바꾸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두 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92880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십니까?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한다. 이 말은 이제 18번에 10,000원 안 넣는다 이 말이죠. 18번에 10,000원 안 넣는다는 말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 네,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프로그램 요거요. 이렇게 누르고 날립니다. 날리고 엔터 하면서 뭐 깨끗해지죠. 제가 이제 설명을 쫙 다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 방에 다 입력하는 연습할게요. 아시겠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얘는 1번입니다. 매출과세 1번.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얘는 3번입니다. 3번. 반주공급에 해당하는 판매 목적 타석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고 당연히 원가로 지금 했네요. 요 원가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얘도 1번에 들어갑니다. 직접 수출에 관련된 것은 6번이죠. 매출 수출. 세금계산서 발행부는 매출 영세죠. 5번입니다. 매출 영세. 제가 유형을 좀 적어줄 거 그랬나? 안 적어도 되겠죠? 매출과세, 현과 이런 거. 얘는 매출과세, 매출 수출, 매출 영세 이런 거고. 자, 매입자료 2000cc는 이제 고정자산, 소형 승용차니까 불공에 관련된 거죠. 불공에 관련되니까 두 군데 넣어야 돼요. 11번 또 넣어야 되고 16번에도 넣어야 돼요. 11번이 고정자산 매입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 정상수치는 매입과세죠. 매입과세. 얘는 10번입니다. 10번.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항공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얘는 일명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카드죠. 타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뭐 일명 표현하면 이런 건데요. 표현하면 매입 카불이라는 용어인데 매입 카불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어디에 입력하냐면 사실상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리 났죠. 이거 어디에 넣어? 어디에 넣어? 결론은 뭐냐면 안 넣는다가 정답입니다. 안 넣는다. 이해가세요? 이 자료를 이제 입력하고 나서 제가 입력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543페이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세금계산서 발급 1번입니다. 500 플러스 엔터. 자, 현금영수증 과세매출은 요 3번이죠. 3번에 100 플러스 엔터. 원래는 여기 있는 3번의 값이 여기 19번 있잖아요. 19번에 공급대가로 이렇게 110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여기에. 얘가 우리 학습했을 때 19번에 들어와서 3번에서 뽀각하고 쪼개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19번에 먼저 공급대가로 들어왔다가 얘가 뽀각하고 쪼개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한국세무사에서는 얘를 안 넣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답변은 안 넣어도 되나 틀리게 넣으면 틀렸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보같이 말로 넣겠습니까? 안 넣는 게 맞지. 이해가요? 시험 치는 동안은 요를 안 넣는 걸로 할게요. 시험 치는 동안에는 19번에 안 넣는 걸로 하고 실제 실무에서는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넣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세무사에서 남긴 오답 중에 가장 큰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개인이 더 많죠. 법인보다. 개인은 얘를 혜택을 보기 때문에 넣는 것으로 학습을 하고 법인은 안 해준다. 이렇게 학습하는 게 맞겠죠. 자, 간주공급은 원래 4번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세금계산 발급이 700이니까 507이네요. 507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수출은 5번이죠. 3천만 원. 직접 수출 6번이죠.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영세율 1000번이고 그 다음 6번에 300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보관세가 안 붙죠? 자, 그 다음 매입자료 불공이죠? 맞죠? 그래서 11번에 먼저 넣고 3천만 원에 300만 원 넣고 3천만 원에 300만 원 넣고 그 다음 16번에 가서 또 불공으로 떨어냅니다. 이 말은 매입세 공제해 주세요. 16번 안 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매입세 공제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이렇게 취소되는 겁니다. 원재료 구입 10번이죠. 490 플러스 엔터 49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 영어 활동 요거는 입력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값 1170000. 이렇게 되면 정답이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550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없고 요거 하나 보시고 하면 되겠네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생략한다. 그러니까 18번에 들어가는 만원은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 세금계산서 발급과세 매출액 이거 몇 번? 맞습니다. 1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이거 몇 번?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3번입니다. 3번.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는 몇 번? 간주공급은 원래 무증빙이라서 4번에 넣습니다. 4번에.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 있는 매출 수출은 몇 번? 6번이죠. 매출 수출 6번. 경차는 매입세 공제되죠. 매입세 공제되니까 불공사유가 아니고요. 세금계산서 수취했고 얘는 몇 번?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11번이 되겠죠. 11번.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는 몇 번? 10번에도 넣고 16번에도 넣고. 알겠죠? 얘는 이제 고정자산이 아니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몇 번? 10번이죠? 10번. 간일과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법인카드 결제액은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일명 매입카불입니다. 아시겠죠? 매입카불은 일반 전표에 넣으니까 얘는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입력해 봅니다. 자, 페이지 550페이지. 550페이지의 결과값은 여기 1180만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됩니다. 입력식 딱 크게 어렵다라고는 잘 못 느끼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보시면 배점이 7점이잖아요. 7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대충 이해가시죠? 하나 틀리면 감점 1점 아니면 2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세무사에서 얘는 배점이 얼마입니다라고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는 달라지겠죠. 뭐 2점짜리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해서 3개를 틀린다. 그거는 공부 안 한 거죠. 맞죠? 3개 틀린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일반 전표 한 문제밖에 안 돼요. 차이가. 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적당히 입력만 하면 점수는 겟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6페이지 갈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 더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세 부분에서 좀 한 게 안 나왔어요. 영세율 관련된 가산세가 아직 안 나와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페이지는 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문경전자의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제 같이 살짝 대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과세 몇 번? 1번.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카가 몇 번?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한 거. 매출 영세 몇 번? 안 보고 하는 연습 한번 해봐요. 안 보고. 5번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왜냐면 나올 놈들이 뻔할 뻔짜예요. 뻔할 뻔짜. 이렇게 보면 2번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냥. 이해가시죠? 2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다 외울 필요 없고 나오는 놈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출 신고 필정 요거 몇 번? 6번. 1356 맞죠? 4번은 간주공급이었어요. 자, 매입 가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는 10 더하기 11 패턴이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구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 구인승은 승합차로 분류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죠? 되죠. 매입세 공제가 되죠. 업무용 차량 매입. 위 1번 한과 별개니까 얘는 몇 번? 11번. 11번. 법인 신용카드로 수취한 공제 대상 매입세. 얘는 몇 번? 14번입니다. 14번. 일반 매입이니까 고정 매입이 아니니까 일반 매입이니까 41번. 요 숫자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이냐 고정이냐 이렇게 하면 되고.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은 몇 번이죠? 12번이죠. 12번. 예정 신고 시 누락된 거 12번.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바를 찾아보세요. 한번. 미환급세액이라 적혀 있어요. 옛날 프로그램에는 요즘 프로그램에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다. 몇 번? 18번에 얼마? 10,000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556페이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1번 칸, 250 플러스 엔터. 자, 신용카드 매출은 3번. 요게 사실은 약간 조금 제가 트랩이죠, 맞죠? 얘는 별도고 얘는 포함이에요. 여기 50 플러스 하면 틀린 거예요. 5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맞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내부 신용장은 이제 5번이죠. 5번에 3,000. 수출은 6번이죠. 350.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은 10번이죠. 150 플러스 엔터와 자, 오른쪽에 15 플러스 엔터. 세금 계산서 수취한 9인승, 8인승까지가 승용이고요. 9인승부터는 승합이에요. 매입세 공제가 되고 11번에 3,500에 350. 만약에 얘가 이제 8인승이었다면 11번에 넣고 16번에서 다시 빼버리면 됩니다. 법인카드, 신용카드 수취분 14번, 오른쪽에 41번, 42번 중에 하나인데 일반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매입 쪽에 가서 3,000원에 300. 자, 2기 예정시 누락된 거 12번에 가서 38번에 가서 1,000,000원에 100. 자, 미환급된 거는 바라고 했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기 보이시죠? 바의 예정신고 미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느 프로그램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되고 100만원 이렇게. 홈택스 직접 신고했죠? 18번에 넣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19번에 클릭해서 저 오른쪽에 가서 클릭해서 10,000원 이렇게. 맞죠? 그리고 가산세가 있습니까? 한번 보니까 요 공간에 이제 클릭 한번 해보면 여기서 요걸 빼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요걸 빼야 되는데 여기 결과값이 마이너스 100만원이죠. 마이너스 나오면 가산세 없어요. 마이너스 나오면 가산세 없고, 즉 가산세가 없다란 말은 다 없다란 말이 아니라 여기 71번하고 이제 73번에 들어가는 가산세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값은 6490000 맞습니까? 64900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561페이지. 자, 요거 요즘 나오는 트렌드 문제인데요.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요게 어렵습니다. 요거 별표.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몇 번? 1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몇 번? 1번이고 지연발급 가산세. 맞죠? 지연발급 가산세. 적어놓으세요. 지연발급 가산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중에 속지 마세요. 몇 번? 3번.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요렇게 메모 적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확정은 플러스고요. 확정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횟수는 플러스입니다. 횟수는 플러스. 그거 때문에 좀 많이 틀리고, 두 번째는 세액만 입력. 세액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맞죠? 나누기 11 하면 세액이 나와요. 세액만 입력. 몇 번에? 8번에. 요거 잘 틀립니다. 부호 때문에 먼저 잘 틀리고, 확정되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돈을 돌려받는 거고, 횟수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둘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넣을 때 440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또는 44만 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누기 11 하셔야 돼요. 나누기 11. 그래야 세액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 매입 관련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이고 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 요거는 이제 10 더하기 11이죠. 자, 그 다음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은 몇 번? 11번이죠.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16번에서 안 뺍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트럭이니까 예정신고 누락분. 이게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 계산서 수치. 수치할 때 종이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자는 아무 가산세 없어요. 종이세금 계산서 받던 전자세금 계산서 받던 똑같아요. 종이세금 계산서는 매출자만 가산세예요. 종이세금 계산서 수치분은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했다. 그냥 12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홈택스라는 말 있나요? 전자신고세액공제 넣는 거는 없죠, 맞죠?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신고 불성실이랑 납부지연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실시간 입력하는 것이 안 잊어버리고 좋아요. 지금 보면 요 두 가지가 1번이 들어가는 데이터죠. 그래서 160 플러스 엔터라고 치고 가산세 바로 들어갑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여기 지연 발급에 들어가야 되죠. 이 지연 발급에 공급 가액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분만 세액을 넣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급 가액을 넣습니다. 가액을.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자동 생성이 되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3번입니다. 3번에 지금 현재 이제 공급 대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나누는 방법은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되죠. 1.1 이렇게 하면 62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20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포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8번 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 1점이라면 가액이 나오니까 거기 10%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나누기 11 하면 세액이 나오죠. 40만 원이 세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정답이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입 관련된 자료는 일단 11번에 먼저 넣어야 되죠. 11번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넣고 그 다음 여기에 10 더하기 11이 1억이기 때문에 10번에는 자연스럽게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차익을 적어줘야 정답이 됩니다. 10번을 일러주진 않았어요. 그냥 10 더하기 11이 얼마고 11이 얼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12번에 38번을 클릭하시면 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가산세는 없다라고 했죠. 450만 원에 45만 원을 넣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고, 여기서 이제 유일한 가산세는, 아까,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 요것만 존재를 하고 있죠. 현재 문제에서는 그런 말 없다, 맞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이런 말이 없습니다. 페이지 568페이지. 568페이지 문제는 예정 신고 누락시 다음에 내용이 누락이다. 전부 다 누락이네요. 전부 다 누락. 전부 다 누락이니까 얘를 살짝 보면서 보면 여기 33, 34, 35, 36으로 이제 논할게요. 매출 자료 자체는 7번에 들어가는 거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누락은 35번이겠죠. 35번. 그 다음 트럭 매각에 관련된 거는 33번이 되겠죠. 33번. 신용카드에 대한 누락은 34번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자료에 대한 누락은 12번이 되고 그 중에 실제 누락은 얘는 38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숫자적인 배치는 끝났고 여기 가산세는 지연 수치 가산세가 되죠. 지연 수치 가산세. 근데 여기서 아까 나오지 않던 가산세가 하나 나왔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마무리 한번 지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가산세는 지금 처음 나오는 가산세예요. 일단 시킨 대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1번에 대한 첫 번째 가산세는 35번, 누락분은 35번. 두 번째, 트럭 판매한 거는 33번,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누락분은 여기 400에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매입 자료에 대한 것은 저기 38번이죠. 300에 3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영세율에 대한 가산세는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 35번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가산세는 여기 35번과 36번에 대한 겁니다. 35번과 36번. 요거 먼저 할게요. 35번과 36번에 들어가 있다면 매입은 아니에요. 매출만입니다. 매출만.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600만 원이죠. 그래서 600만 원을 26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74번에 선택을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에 6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엔터 칠게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맞죠? 의 0.25. 의 0.25. 그러면 지금 나온 값이 3만 원이죠? 3만 원에 0.25. 이렇게 하면 7,500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7,500원. 그 이유는 할인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할인 제도가 있어서 일단 7,500원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여기 지연 수치에 대한 가산세 먼저 할게요. 자, 지연 수치는 여기 지연 수치 63번이죠. 공급 가액을 넣습니다. 300만 원 넣으면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자, 끝났고, 자, 세 번째,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해서 여기 37번에서 40번을 빼면 됩니다. 37번에서 40번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얼마나 나오죠? 110만 원 나오죠? 자, 110만 원을 여기 71번에 110만 원. 아까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부당 과소신고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부당 과소신고는 72번이에요. 72번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0만 원에 곱하기 0.1에 곱하기 0.2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7,500원. 납부지연도 마찬가지로 1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날짜가 지금 조금 시작 날짜를 일러주지 않았네요. 일기 예정은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일기 예정은 4월 25일이죠. 2021년 0425.
2021년, 여기는 마지막 신고 납부일은 7월 24일로 돼 있죠? 07204. 당초 납부 기한은 이제 주말이 끼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주말이 끼면. 그래서 24일. 정확하게는 얘 날짜도 일러주는 게 맞는데, 그냥 납부 기한으로 그냥 했으니까, 우리 25일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25일로 선택을 했고, 얘는 하루 빨리 신고했다, 맞죠? 그래서 90일로 미납 일수가 바뀝니다. 확인. 숫자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맞나요? 1174759. 그래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57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74페이지 한번 해봅니다. 뿅. 574페이지 풀게요. 제품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몇 번? 1번. 신용카드 결제한 거 몇 번?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죠. 포함. 요거는 별도. 여기도 별도. 포함과 별도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한 거는 몇 번? 5번. 재화의식 수출액은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네요. 맞죠? 이거 몇 번? 6번.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에요. 얘는 미발급이고 어떻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몇 번? 8번에 마이너스로 세액 얼마? 100만 원. 세금 계산서 수치는 몇 번? 10 더하기 11인데 원재료니까 11은 없죠. 그래서 10을 생략했고 접대비에 관련된 건 두 군데 넣어야 돼요. 10번에도 넣어야 되고 16번에도 넣어야 합니다. 카드로 구입한 원재료는 몇 번? 14번에 일반 매입으로 가면 되겠죠. 41번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여기부터 할게요. 일단 14번에 일반으로 가면 됩니다. 14번에 1번. 이게 41번일 겁니다. 요거까지 외울 필요 없고 예정신고 누락부는 몇 번? 12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몇 번에? 18번에 만원이라고 넣으면 되죠. 맞죠? 18번에 안 들어가지면 19번에 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자료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 14번 클릭했을 때, 여기 일반에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불공은 16번과 10번에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10번의 가액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모양상 10번에 185,000이랑 150,000을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죠. 더해줘야 되고, 가장 잘 틀리는 것은 역시 8번입니다. 18번에 만원을 빼줘야 합니다. 됐습니까?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 페이지 582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뿅. 페이지 582페이지. 딱 하루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맞죠? 얘는 이제 몰아서 하는 것이 학습이 좋아요. 그래서 왕땅 몽땅 집어넣고 여기서 보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다. 이 단어가 요 안에 없잖아요. 밖에 있다 보니까 얘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여기 9번에서 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했다 이렇게 나오면 누락 안 할 것 같은데 밖에 있다 보니까 얘를 이제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8번에 1만 원이 되는 거죠. 18번에 만 원이 되는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제품 매출은 1번, 수출 신고는 6번, 대손이 확정된 거는 8번에 마이너스로 2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은 3번,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나누기 1.1 해서 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얘가 좀 틀릴 가능성이 있죠. 구매 확인서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은 10번에 세액 없이 입력해야 돼요. 세액 없이 그냥 4천만 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불공이니까 얘는 11번에도 넣고 16번에도 넣어줘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것이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12번에 넣고 38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바 위치에 넣으시면 되죠. 바. 간혹
요거 마이너스로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해당 칸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넣으시면 안 돼요. 요 화면 제가 스크린샷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입력한 결과물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10번 부분 조심하시고 요거 마이너스 20만 원 조심하시고 만원 누락될 수 있죠? 여기 영세율이니까 여기는 금액이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페이지 588페이지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얘는 몇 번? 1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얘는 몇 번? 3번. 직수출액은 몇 번? 6번. 예정신고 누락부는 7번에 들어가고 두 번째 칸인 34번에 들어가면 되죠. 그거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두 번째 칸 거기 하시면 되고 미나비스 92일은 억지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얘는 이제 10 더하기 11인데 밑에 친절하게 쪼개줬네요. 5천만 원이 11번 그리고 16번 2억 2천만 원은 10번에 넣으면 되겠죠. 현금 영수증 과세비액은 얘는 14번에 어디로 간다? 일반으로 간다. 현재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류로 제출했다라고 되었죠. 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결과물이 여기 260480000 가산세는 여기 있는 100만 원에서 얘를 이제 뺀 나머지가 이제 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신고 불성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100만 원씩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594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뿅. 수정신고와 가산세는 594페이지 지금 풀이하고 요거 풀이하고 책에 있는 거 요렇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얘는 몇 번? 1번. 자, 얘가 지연 발급 가산세를 먹죠. 지연 발급 가산세. 옛날에는 미발급 가산세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미발급 쪽에 칸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연 발급 가산세로 넣는 것이 맞아요.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은 얘는 3번. 그 다음 여기 현금 영수증 얘도 3번이죠. 그래서 요 2,200만 원하고 요 1,100만 원을 합해가지고 3,300만 원이 3번에 들어가는데 부가세 쪼개줘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부는 4번에 들어가는 거죠. 대소는 이제 8번인데 요건 충족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이제 8번 칸에 들어가고 금액은 마이너스 세액만 400만 원 이렇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비액은 10 더하기 11이 되는데 이제 밑에 6억 2천만 원하고 접대비에는 결론적으로는 10번에 들어가는 거고 기계장치 매입분 얘는 11번에 들어가는 거죠. 단 접대 목적은 16번에도 들어가야 되죠. 접대 목적은 결론적으로 10번과 16번에 두 군데에 들어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얘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 가산세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해서 전자신고세액 공제받았다. 18번에 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8번에 만원이 안 들어가니까 19번에 클릭해서 18번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스크린샷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프로그램에 제가 입력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400만원. 아까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 만원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정신고 미환급 확인해 주시고 종이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지연 발급 가산세 칸에 넣었는지 확인하고 정답은 2314000 여기 값이 나오면 정답이 됩니다. 제가 약간 번외 수업 좀 할게요. 이 상황에서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안 나와서 책에서 지금 사라진 것 같은데 얘를 10월부터 12월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회사 코드 좀 바꾸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바꾸고 99빵빵 넣어볼까요? 99빵빵 태양상사라고 뜨나요? 99빵빵 혹시 없으시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날짜를 10월부터 12월로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장된 거 아니요 이럴 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으면 조금 좋고요. 숫자가 없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나가기 한번 해볼게요. ESC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러면 저장했다라고 저장하면 신고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저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저장을 한 상황에서만 이것이 실행이 돼요. 됐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엔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커서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저장 안 하시면 커서가 여기 안 와요. 바로 탁 넘어가지고 커서가 일로 와야 돼요. 하셨죠? 여기서 클릭하고 수령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차수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얘는 지금 현재 1밖에 없으니까 1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딱 바뀌어요. 보셨습니까?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은 뭐냐면 예정신고 누락입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예정신고 누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확정신고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신고 누락본이라고 해서 확정신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예정신고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확정신고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확정신고 누락하면 그 다음에 신고 때 넣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자체를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양이 나와요. 얘가 뭐냐면 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거기에 누락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번 신고했다, 두 번 신고했다, 세 번 신고했다, 네 번 신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해당 문제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69회에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69회가 2016년 자료니까 한 5년 전에 이렇게 나고,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조금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안 나오다가 지금까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못 봐요. 왜냐면 이 전 책에는 계속 실리고 있었어요. 이 전 책에는 실리고 있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전에 책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인데, 대응은 2016년 2기 확정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확정신고하고 나서의 오류죠. 맞죠? 그래서 확정신고를 다시 하는 케이스입니다. 2017년 2월 28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 수정신고가 이제 그 이야기고, 수정신고서 1차 지금 들어가셨죠? 1차에 작성하시오. 그 다음, 본 문제에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이 아니다. 일반이다. 이 말이고, 기존 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건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동으로 적색으로 기입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류 내용에 대한 전표 협력은 생략한다. 가산세는 30일로 한다. 30일로 맞추시면 돼요. 해당 날짜를 맞추시면 되고, 각종 세액 공제는 모두 생략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영동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과세죠. 얘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해서 이 이야기는 지연전송이라는 이야기인데, 지연전송이 사실상 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지연전송의 의미는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거래처에게는 쏘고, 이해가시죠? 국세청에게는 안 쏘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원 클릭하면 양쪽으로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클릭과 여기 클릭을 두 번 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에게 날리고 국세청에게 다시 날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즘에 보면 그냥 동시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연 전송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그걸 요구를 했던 거고, 이해한 케이스죠. 제 생각에는 이제 실무 경험이 좀 없지 않았을까라.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수정 전이고 얘가 수정 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클릭이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해당 칸에 직접 입력합니다. 자, 클릭해서 500만 원 증액시켜 볼게요. 그러면 509가 되죠. 509 플러스 엔터. 이렇게. 500이 509로 되죠. 맞죠? 가산세 한번 매겨볼게요. 가산세는 26번인데 오른쪽에 안 뜨고요. 탭을 이용해야 돼요. 딱 클릭하면 탭을 이용하라 돼 있죠? 탭을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누르면 가산세가 나와요. 지연 전송이라고 찾아가 볼게요. 일단 있으니까 지연 전송에 금액을 500만 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0.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원재료를 이제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매입카가죠? 네, 매입카가. 지금 매입카가에 대한 누락분은 14번이죠. 우리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14번에 가서 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탭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럼 14번에 1번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300만원. 요렇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원재료를 100만원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한 건을 누락하였다. 그러면 여기 10번이죠? 맞죠? 10번에 100만원 증액시킬게요. 그러면 410 500 000 410 500 000 여기는 410 5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문제에서 시킨 하나, 둘, 세 가지를 또 어디 있어? 14번.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고쳤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락된 납부세액은? 지금 신고 불성시 납부 불성시 하려고 해요. 누락된 납부세액은? 요거는 찾는 방법은 우리가 예정 누락분을 어떻게 찾았냐면 예를 들어서 7번에 가서 맞죠?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걸 했는데 얘는 여기서 요거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누락된 납부세액은 오른쪽 다에서 왼쪽 다를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 10만원의 차이가 나죠. 10만원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10만원 넣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10%의 0.25 2,500원. 자, 이번에도 10만원 하고 아까 30일이었죠? 30일 맞춰볼게요. 2021 1001 2021 1031 딱 맞죠? 30일 맞추면 되지 뭐. 확인 딱 누르면 가산세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지금 책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소개는 해드렸고 일단 여러분들 요 진입하는 방식 있죠? 요렇게 진입을 하는 방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인쇄 버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색으로 기입한 것이 과거, 검은색으로 된 것이 현재.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위에 빨간색, 밑에 검은색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실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